지금부터 원소를 표현한 방법을 배우고 좀 전에 배웠던 내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배우고 난 이 내용을 출제자가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는지 그걸 잘 배워둬. 알았어? 이건 개념반이라 할지라도 이건 알고 있어야 뒤에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된다. 여기에 보면 원자 번호와 질량수라는 단원이 있어. 여기 소단원이지. 이게 빅 포인트야. 원자 번호와 질량수라는 이 단원이 가장 중요한 단원이야. 우리가 풀기 위한 기본 개념이지. 자, 원자 번호란 첫 번째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렇다고 알아둬야 돼. 자, 양성자 수를 원자 번호로 잡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즐리라는 과학자인데 이 모즐리라는 과학자는 있잖아. 왜 양성자를 원자 번호로 채택을 했느냐? 모즐리라는 사람 자체가 러더포드의 제자야. 러더포드는 방사선을 쐈잖아. 얘도 뭔가 액선을 쏘는 거지. 쏴서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알아냈느냐? 보이지도 않는 양성자 숫자를 파동함수로 측정을 한 거야. 그 무슨 말이냐? 이런 거지. 봐. 이런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지만 자, 빛이 나중에 과학자들이 밝혔을 때 파동인 줄 알고 있었는데 입자라고 밝혀지거든. 물론 그 둘 다야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아인슈타인이고 그 과학자들이 파동인 줄 알았다가 입자의 성질도 띈다는 걸 알고 굉장히 놀랐어.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있거든. 드브로이. 그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니네 드자가 저쪽 서방 세계에서는 있잖아. 프랑스에서는 드가 붙으면 세인트랑 똑같은 말이야. 너네 세인트가 뭐야? 그 저기 기독교 있어 여기? 천주교 손 들어봐. 기독교, 천주교 손 들어봐. 좋아. 자네한테 묻겠다. 우리가 성 바울 뭐 이런 말 쓰죠. 성 베드로 이런 말. 그 성이라는 말이요. 신성시 할 때 쓰는 말이에요. 드라는 말이 귀족한테 붙이는 말이라고. 드브로이, 드골, 드보르자. 내가 말한 인물들이 누군지는 대충 알죠? 드골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그 프랑스. 에이, 부끄럽게. 드보르자는 누구예요? 작곡가잖아요. 신세계 작곡. 그런 사람이에요. 되게 유명한 사람. 니네 이름에도 드를 붙이면 그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붙이지 마요. 되게 촌스러워집니다. 우리나라 말은. 여튼 그 사람이 뭘 발견했냐면 드브로이가 드브로이 파를 발견하는데 그 사람이 노벨상을 타는데 어떤 생각의 반전을 갖고 탄 줄 알아요? 그 사람 논문이 A4지 3장이에요. 논문이. 생각을 해봐요. 3장이면 앞장은 이름 쓰는데 표장 있잖아요. 그 뒷장은 그냥 뒷장이고요. 가운데 한 장. A4지 반장만 내용이에요. 뭐냐? 자,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빛이 입자다. 그러면 우리가 입자라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파동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한 거예요. 그냥 물음표만 치고선 노벨상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는 이것도 입자일 거 아니에요. 양성자도 입자인 건 알았잖아요. 질량도 갖고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X선을 쏘면 걔가 맞고 튀어나오는데 그 파를 조사를 하면요. 2개가 있으면 파가 2배로 셀 거고 3개가 있으면 3배로 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쏜 거야. X선 회절 실험으로 얘가 찾아낸 거거든요. 보이지도 않는 양성자 숫자를. 이런 거죠. 예를 든다면 이렇게 소리가 나요. 쐈더니. 근데 두 번째 어떤 원자 쐈더니 이렇게 나는 거예요. 소리가. 세 번째로 쐈더니 뭘 때려야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3개. 이해 가요? 소리가 그렇게 파동의 크기가 그렇게 3배로 4배로 이게 짝수배로 남들어지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건 양성자의 숫자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면 선생님 양성자 숫자와 전자 숫자가 같다는데 전자 숫자 세는 게 더 편하잖아요. 아니에요. 전자 수는요 쏘면 에너지 받고 도망가 버려요. 얘가 움직임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안정한 양성자의 숫자를 센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양성자 숫자를 원자 번호로 찾았다. 입자의 파동성으로. 이렇게. 알았습니까? 입자의 파동성을 이용해서 그게 물질파고요. 이걸 이용해서 찾았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여기 있는 내용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고로 중성, 뭐적으로?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는 어떤 성질이 있느냐? 봐요. 양성자의 숫자와 누구 숫자가 같을 것이다? 전자의 숫자가 같아야죠. 그래 양전화, 음전화가 똑같아지잖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8번인 원소는 양성자가 8개 있으면서 전자도 8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 이해 갔죠 이거는? 그죠? 지금 제가 양전화가 8 곱하기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 있다면 전자는 8 곱하기 마이너스 1.6 곱하기 10 이 말하다 입 아파 죽겠네. 곱하기 하다가. 그죠? 그거보다는 플러스 1에 양성자가 8개 있다면 마이너스 1에 전자가 8개. 이게 더 간편하잖아. 그래서 가짜 값을 쓴다고 우리가. 알았어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량수는 무엇이냐? 일단 여러분 여기다 가짜라고 써야 되겠죠. 왜요? 상대값으로 썼으니까 우리는 1.6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을 우리는 그냥 1로 잡았거든요. 이해 가세요? 그렇게 잡았거든. 니네 나중에 1.673 이런 말 안 써요. 그냥 중심핵 양성자 수 하나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다. 이렇게 놓고 그냥 봐라. 1.607 미안해요. 1.60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을 그냥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일 때 이러고 시험에 나와요. 알았어요? 그거를 쿨롱이라는 말, 그 다음에 질량이라는 말을 실제값에 써버리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우리는 그냥 질량수는 1.6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을 1로 놓자는 거지. 근데 1이라는 게 그냥 양성자 숫자 개수랑 똑같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질량수는 양성자의 수에다가 중성자의 수를 더한 값으로 표현한다 이겁니다. 질량수는 양성자의 수에다가 중성자 수를 더한 걸 질량수라고 잡는다 이런 얘기죠. 알겠어요? 그러면 질량수가 크다면 무거운 원자겠구나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냥. 맞죠? 1.673 이거 언제 씁니까? 그런 거 안 쓴다고. 알았지? 오케이? 가짜로 써줍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원자를 표시하는데 X를 원소 기호라고 잡는다면 아래 첨자에다가 원자 번호를 씁니다. 좌측 아래 첨자에다가 원자 번호를 쓰고 그 좌측 위 첨자에다가 질량수를 표현한다는 얘기죠. 원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원소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이것을 나타내 보고 지금부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 거예요. 이거 잘 보세요. 자,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우리는 지금부터 원소 기호를 보고 양성자 수, 전자, 이거를 표현해 볼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봅시다. 1번 수소 1입니다. 됐죠? 자, 얘는 양성자의 숫자가 몇 개고 전자의 숫자가 몇 개며 중성자의 숫자가 몇 개인지 봅시다. 양성자 수 몇 개입니까?
하나. 그러면 그거랑 똑같아야 되겠죠. 중성 원자니까. 하나. 그렇다면 중성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합니다. 표현하면 여러분 이 안에 누구는 없다? 중성자 없는 거야. 우리는 약속을 하자. 좌측의 양성자, 우측의 전자수를 표현하는 거야. 우리끼리 문제 풀 땐. 알았지? 그리고 중성자는 가운데로 내리자. 아래쪽으로. 근데 얘는 중성자 없으니까 그냥 반 뻑 쪼개고 1, 1 이거야. 여기까지 됐어? 두 번째. 2번 헬륨을 표현해보자. 4입니다. 양성자 몇 개예요? 2개. 전자 몇 개? 2개. 중성자 몇 개? 2개. 그래서 얘를 표현하면 2개, 2개, 2개. 여러분 여기가 누구라고? 양성자. 요건 누구라고? 전자. 요건 이렇게 표현하자고 우리끼리. 여기가 됐어요? 다음 3번 리튬 7입니다. 3개 3개 이거 4개입니다. 이게 질량수가 돼야 되니까. 맞지? 그럼 얘를 표현하면 3 3 4 이해 갔어요 이제? 됐지? 자, 지금 요 3개만 선생님이 싹 표현했거든. 3개만 표현했거든. 잘 들어봐. 문제에서 문제에서 X라는 원소 기호가 있는데 N인데 얘가 2N인 거야. 이런 식의 원자 표시가 있어. 요 스타일이 여기서 누구냐? 셋 중에 2번 헬륨이지. 원자 번호의 질량수가 2배인 거잖아. 질량수가 원자 번호의 뭐야? 2배잖아. 이해 갔어? 이런 애들이 누가 있나 볼게. 봐요. 2번 헬륨 있죠? 자, 6번 탄소 12, 7번 질소 14, 8번 산소 16, 10번 네온 20, 12번 마그네슘. 이해 갔어요? 이런 애들은 모두 한결같이 보세요. 6, 6, 6. 보여요? 얘는요. 12, 12, 12. 그래서 대표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뜬다는 거죠. 이해 갑니까? 1대 1대 1의 비율로 뜨게 돼요. 얘들이 다. 이해 갔어요? 그렇다면 이거에 맞지 않는 애들이 있죠. 위 표현에 맞지 않는 원자가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힌트를 찾을 수 있느냐? 이런 힌트를 찾을 수 있어. 잘 봐. 1번 수소인데 동위원소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원자 번호는 같은데 원자량이 다른 애가 있어요. 원자량이 다른 애. 그럼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3.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얘 어떻게 표현할래요? 자, 보십시오. 1, 1, 2. 표현할 수 있죠. 됐습니다. 그러면 2번 헬륨이 있는데 3짜리가 있을 수 있어요. 4가 아니라. 그럼 이게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2, 2, 1. 뭘 할 수 있느냐? 잘 들어. 얘들이 모두 중성 원자니까 1대1, 1대1인 애들은 양성자, 전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요거 있죠. 요거.
요 빗금친 거 요거. 얘는 누구다? 모두? 이건 뭐다? 중성자다라는 걸 힌트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나열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중성원자에서 예를 들어서 X, Y, Z가 이 세 개가 양성자 또는 전자 또는 중성자라고 했을 때 값을 이렇게 준다면 누가 중성자다? 얘가 중성자다. Z가. 왜? 중성 원자에서는 X, Y는 같다 그러면 양성자 전자 중에 하나니까. 이해 갔어? 얘는 반드시 뭐이다? 중성자다. 얘는 다른 놈이니까. 이해 갔어요? 그렇게 파악을 하면 됩니다. 그럼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잘 보세요. 8, 얘가 10. 얘 원자 번호 몇 번일까요? 중성 원자입니다, 얘. 8번이라고요, 얘 원자 번호. 얘는 무조건 누구 숫자다? 중성자의 숫자예요. 이 둘은 양성자 전자고 중성 원자니까. 그럼 잘 봐요, 얘가 8번이에요. 원자량 얼마예요, 그럼? 그렇지, 잘했어요. 이거 더하는 거죠. 얘랑 넣으면 안 돼요? 돼도 되지요. 근데 둘 중에 누가 양성자예요? 몰라도 된다는 겁니다. 알았어요? 출제자 안 물어봐요. 이게 중성자인 게 중요한 거죠.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 됐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찾아내는 거, 이 벤 다이그램을 이용하면 굉장히 빨리 풀려요. 무슨 말이죠? 얘도 쭉 나열하면 8, 8, 10아니야. 아니면 문제에 이렇게 뜰 수도 있다, 얘들아. 문제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어. 뭐 1, 1, 2 누가 중성자겠냐? 2가 중성자라니까. 그럼 얘 질량수 얼마겠냐? 3 원자 번호 1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니들이 숫자 셋 중에 하나가 다르네. 그럼 걔 중성자야. 크거나 작거나 같은 거 두 개는 양성자 전자라고. 이해 갔니? 이런 문제 풀 때. 자, 이제 봐봐. 이거랑 헷갈리게 하려고 뭐가 나오는지 아니? 이온이 나와. 이온. 알았어? 이온이 되는 원리만 보자. 우리 이온 결합에 가면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그 책에는 이온은 안 나와 있잖아, 지금. 근데 이온도 보자고. 잘 봐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다. 이거랑 같이 풀어야 돼, 니네가. 이온. 전자를 잃어버리잖아. 양이온이야. 잘 생각을 해. 양성자와 전자수가 똑같이 있는 중성 원자인데 전자를 잃어버리면 양성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지잖아. 양이온. 전자를 얻는다 이래버리면 무슨 이온? 음이온. 이렇게. 기본이야 이게. 그런데 무작정 전자를 잃고 무작정 전자를 얻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원소들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얻기 위해서 잃거나 얻어.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서 잃거나 얻는데 너희들 주기율표 외웠어? 대충 알아? 18족 원소가 1번부터 20번 사이에 몇 개 있어? 3개 있지. 자, 너네 이것만 기억해. 제일 위에 몇 개 있어? 2개가 있어. 제일 위에. 1번, 2번이야. 다음, 여기에 몇 개가 있어? 8개가 있어야 돼. 8개가 있어야 돼. 그럼 여기가 몇 번이야? 10번이다. 니들은 여기만 잘 보라고, 여기만. 이게 18족이니까. 알았어? 얘들의 전자 배치를 따르는 거야. 다시. 여기에도 몇 개 있냐면 8개가 있어. 여기도. 여기를 동그라미로 할 걸. 나이씨. 무지하게 귀찮네, 여기. 아이씨. 요거 몇 번이야, 그럼? 18번이야. 번호는 이렇게 가는 거야, 우측으로. 알았어? 이제 20번 되려면 몇 개 남았니? 2개 남았지? 여기가 2개야. 하나, 둘. 이게 끝이야. 니들이 외워야 될 거. 자, 봐.
여기 있는 원소들은 말이야 대부분 얘들의 전자배치를 따라가. 얘 몇 번? 2번. 얘는 몇 번? 10번. 얘는 몇 번? 18번. 그럼 니들은 이것만 알아도 물론 2번도 외워야겠지만 2번은 외우지 않으려고 해도 외워지겠지? 얘를 잘 봐. 얘를 잘 봐. 얘가 이거야. 얘가 이거. 쟤들의 전자배치를 따른다고. 그럼 니네들이 전자배치를 막 그리고 그게 아니라 얘는 전자 몇 개 있니? 네온은 10개 있지. 얘는 몇 개 있니? 18개 있지. 이걸 따라간다고. 그것만 알면 돼. 알았어? 그럼 보여줄게. 니들이 누군진 모르지만 얘를 한번 들어보자. 얘는 몇째 줄에 있겠냐? 세 번째 줄에 있겠지. 여기 같네. 여기 11번, 12번이니까. 이해 갔어? 그래서 얘를 1주기, 이걸 주기라 하거든. 2주기, 3주기, 4주기라고 부른다면 2주기. 자, 요게 누구냐면 족이야, 족. 요게 족이야. 최각의 전자수를 가지고 이렇게 족을 그리는 거야. 여기 18주기거든. 2주기, 3주기 2족 원소야. 근데 딴 거 없어. 12번과 제일 가까운 숫자가 누구니? 둘 중에 10이지. 쟤를 따라가기가 편할 거 아니야. 그럼 전자를 몇 개 잃어버리면 돼? 전자를 몇 개 잃어버리면 돼? 2개를 잃어버리면 얘는 양성자 12개에 원래 양성자 12개에 전자도 12개 있던 애 아니겠니? 이해가 안 가? 다음 얘가 이렇게 쓰면 중성자도 몇 개 있던 애였어. 12개 있는 애야. 짝수배니까. 그래서 얘를 벤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 있었어. 봐봐. 12, 12, 12 이렇게 그릴 수 있던 애였어. 맞지? 근데 얘가 되었어. 그게 뭐야? 2값 플러스 1. 양성자 12개의 전자가 몇 개가 돼버렸어? 10개가 돼버렸어.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 전자가 많아져도 전자가 줄어들어도 질량수는 안 변한다고. 무시당하니까 전자는. 그럼 얘를 그려봐. 얘를 그려봐. 얘를 그려봐. 어떻게 그려질까? 얘가 아하 얘를 좀 줄여야겠다. 그치?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해 갔어? 그럼 잘 들어봐. 우리가 이걸 중성 원자처럼 해석하면 끝나지. 이거 작살 나겠지. 왜? 양성자 중성 이러면 이게 양성자 전자가 아니란 얘기야. 얘는 지금 얘는 이온이기 때문에 이게 누구다? 이게 누구다? 전자인 거야. 저게 알았어? 10개가 전자인 거야. 다시 말해서 니들한테 문제를 출제할 때 얘를 마그네슘이라고 안 쓰고 이렇게 쓴단 말이야. 임의의 원소기호라고 A라고 써줘. 그리고선 여기다가 X, Y, Z라고 써. 얘가 양성자, 전자, 뭐 중성자 몰라. 그런데 봐라. 얘가 개수가 12, 얘는 10, 얘가 12 써주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온이란 이거 아니면 이걸 따라가는 애들이거든. 10 아니면 18을 따라가는데 그럼 누가 전자라는 걸 딱 알겠어. 아, 여기에 전자수구나. 금방 알겠지. 10개. 이렇게 찾아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온이면? 그럼 질문. 전자가 10개였어. 얘가. 원래 전자 몇 개였다는 거야, 그럼? 12개였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는 12번이었던 거야, 원래. 이렇게 본다고. 다시 이거 한번 보자. 자, 17번 염소는 전자 배치 누굴 따라가겠냐? 10하고 18 중에. 18 전자 몇 개 받아야 돼? 하나 받아야지. 자, 전자를 하나 받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17번 오고 하나 받았으니까 이렇게 쓴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얘는 좀 독특하거든. 35.5인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냥 37이라고 쓸게. 37. 그럼 얘는 벤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려줄까? 봐봐봐. 17, 17 여기 뭐라고 써야 돼? 20 이렇게 쓰는 거지. 됐지? 여기까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되겠냐? 얘는 어떻게 표현돼? 잘 봐. 17 이게 18이 돼.
이건 여전히 20. 됐어? 세 개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네요. 이온이라고 의심하라고 그러면 이온. 그 중에 어떤 숫자가 눈에 확 들어와? 18. 왜? 니들 머릿속에는 10하고 18이 있으니까. 저게 전자수겠구나. 이해 갔냐? 그러면 얘를 내가 B라고 잡는다면 B1가 마이너스는 이렇게 정하는 거야. 얘가 17인데 얘가 18이고 얘가 20이래. 이해 갔어? 표는 여러 개로 나온다고. 얘는 누가 양성자고 중성자인지 몰랐지, 얘들 둘이. 근데 이거 보고 아는 거야. 이건 당연히 누구고? 전자고. 그치? 여기도 전자로, 그러니까 이것도 전자겠네. 맞지? 근데 뭐라고 써있어, 이게? 전자 하나 받아서 18이라고. 그럼 누가 양성자다? 얘가 양성자일 거 아니야. 원래는 전자가 17개 있었을 거니까. 그럼 이거 뭐가 되는 거지? 중성자가 되는 거라고 예측하는 거야. 지금까지 이해 갔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도 원자는 반드시 두 개가 똑같아야 돼. 양성자, 전자가. 그치? 이온이 돼버리면 전자부터 찾아가. 10개, 16개. 그거부터 찾아가라고. 알았지? 그러면 비교 가능하다. 여기까지 됐냐? 자, 이제 동위원소를 배운다. 아까 잠깐 봤지만 동위원소를 배운다. 자, 동위원소는 니들한테 서술형 문제로도 나오고 요즘 한참 수능에서 핫한 쪽이야. 핫한 쪽. 그래서 선생님이 수능 문제를 푸는 요령하고 일반 서술형 문제를 푸는 요령을 다 가르쳐 줄 거야. 졸지 마. 졸면 가서 뽀뽀한다. 여학생도 말고. 마스크 썼다고 굉장히 안심하지 마라. 잘 보세요. 우리가 배워야 될 동위원소의 정의를 먼저 한번 봅시다. 동위원소가 뭐냐? 동위원소는요, 정의가 이렇습니다. 원자, 번호는 동일합니다. 중성자 수가 다르다라고. 자, 이 말을 무슨 말로 해석하면 되냐면, 먼저 원자 번호가 동일하다는 건 누구의 숫자가 같다? 양성자 수가 동일하니까 누구 숫자도 같다는 얘기죠? 전자 수가 같다는 뜻이에요. 질문. 화학은 뭐의 학문이라고 했어, 내가? 전자. 고로. 이거를 추론하면 화학적 성질이 같다요. 이 뜻이에요. 전자수가 동일하면 화학적 성질이 같은 겁니다. 화학은 전자의 학문이니까. 알겠지? 다음. 중성자 수가 다르면요, 질량수가 달라져요. 왜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가 질량수니까요. 질량수가 다르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물리적 성질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물리적 성질이란 누구냐? 녹는 점, 끓는 점을 말해요. 비열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말해요. 됐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번 수소 1자리는요, 1번 수소 2자리도 있고요. 이렇게 질량수가 다른 동위원소를 두 개나 갖고 있어요. 얘는 디테리움이라고도 합니다. D라고도 쓰고 얘는 테트리움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얘를 중수소, 얘를 삼중수소라는 말을 쓰고요. 이렇게도 표현한다고요.
얘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얘는 수소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H2O 이렇게도 쓰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원자력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중수를 쓴다고 그러거든요, 원자력은. 이 중수라고 하는 게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여러분. D2O. 이 바닷물 속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원자력 발전소는 바닷가에서 설치하거든요. 알았지? 그럼 여러분 이건 뭘까요? 삼중수라고요. 삼중수. 트리튬은 돈을 많이 들여서 화학적으로 얻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이런 것들이 동위 원소들이죠. 그럼 얘들을 보시면 우리가 아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봤듯이 얘는 111이에요. 근데 얘는요 111이에요. 왜? 질량수가 2배니까. 얘는요 112예요. 이렇게. 저 2가 중성자라는 거죠. 2가. 이해 갔습니까? 갔죠? 자, 얘들은요 왜 우리가 수소를 1로 그냥 쓰냐면 99.9%가 얘고요. 0.003%, 0.00001%가 얘기 때문에 평균값을 구해도 얘가 나와요. 그래서 얘들 진짜 원자량을 보면 1.0000 막 이렇게 나와요. 딱 1은 아니죠. 얘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얘들을 무시할 정도로 작아서 그냥 우리는 수소는 1을 많이 사용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애들이 시험에 나와요. 그렇지 않은 애. 대표적으로 얘입니다. 2개를 보여줄게요. 첫 번째요. 첫 번째가 누구냐? 바로 얘입니다. 17번 염소요. 35짜리가 있고요. 37짜리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쟤처럼 99.9% 대 0.00 이게 아니라 얘가 자연계의 존재 비가 이렇게 존재해요. 그래서 얘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율표 선상에서도 CL의 원자량은 평균값을 쓰게 됩니다. 잘 들으세요. 얘들의 평균을 쓰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쓰느냐? 이거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써야 정답으로 표시합니다. 전체 100% 중에 35짜리가 몇 프로? 75%. 37짜리가 몇 프로? 25%. 이렇게 곱하기 해서 구했더니 이게 나왔다. 이런 거죠. 35.5로 씁니다. 걔는 유일하게 소수점으로. 평균값이야 이게. 35.5. 이렇게 써야 정답이에요. 서술형에서는. 자,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75%, 25%가 3대 1이니까 비율로 계산하면 비율 계산을 하게 되면요. 전체가 4겠죠. 그리고 35짜리가 3이고요. 37짜리가 1이라고 놓아도 이거 나와요.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학교 선생님들 이거 틀렸다고 못해요. 왜? 비율이니까 3대 1. 맞지? 여기까지 됐죠? 수능은 이렇게 풀면 병신소리 듣죠. 시간 얼마나 걸리는데요? 저 계산하다 끝나겠네. 자, 수능에서는 어떻게 푸는지 봅시다. 수능에 출제가 된 문제들. 수능풀이는요. 이렇게 합니다. 자, 제가 35짜리하고 37짜리가요. 75%고 25%면 일단 여러분들은 얘를 비율로 나눕니다. 아, 3대 1이구나. 누가 더 많아요? 35짜리가 더 많죠? 그러면 이렇게 놓아요. 35, 37, 가운데가 얼마야? 36. 4등분 합니다. 그리고 얘가 많으니까 얘 가까운 값에 평균값이 적겠죠. 35.5예요. 알았어요? 이렇게 푼다고. 문제를 풀 때. 이해 갔어? 수능풀이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 잘 봐. 자, 여기에 뭐 번호는 몰라도 되는데 얘가 10이 있고 얘가 20%야.
얘가 80%야. 얘를 소수령으로 푼다면 평균 원자량 값은 100분의 10 곱하기 20 더하기 11 곱하기 80을 해서 나와야 돼. 맞지? 근데 수능풀이법을 해봐. 10과 11 사이를 몇 등분할래? 5등분 해야죠. 1대 4니까. 1대 4니까 5등분을 해야 되겠죠. 20 외우고 20. 알았어? 5등분 하면 10과 11은 1 차인데 5등분 하면 하나당 0.2일 거 아니냐? 누구에 가까운 값이 나와야 돼? 얘에 가까운 값이 나와야지. 그 10.8이야 답은. 봐. 10을 쓰고 11을 쓰고 자 1 차인데 얘들이 몇 대 몇이야? 1대 4거든. 그럼 5등분을 해야죠. 이렇게 5등분을. 근데 4대 1이니까 얘 갖고 와야지. 11에 10.8이잖아 이거. 답이야. 이해 갔어? 오케이? 여기까지는 내신용 문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쉬운 문제는 여기까지 나옵니다. 조금 어려운 확률을 물어봐요. 확률. 확률은 누구를 물어보느냐면 이런 거를 물어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1번 수소 1자리가 있고요. 1번 수소 2자리가 있고요. 1번 수소 3자리가 있다고 칩니다. 얘랑 17번 CL 35자리랑 17번 CL 37자리랑 이걸 이용 염화수소 분자량을 측정합니다. 분자량의 종류가 몇 가지일까요? 분자량의 종류는 이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잘 봐요.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때 보시면 여기 몇 종류입니까? 얘가 세 종류예요. 얘 몇 종류예요? 두 종류니까 2 곱하기 3에서 6 떨어집니다. 맞아요? 이게 위치 이성질 그 확률이에요. 그런데 분자량의 종류를 물어봤으니 잘 보세요. 분자량의 종류는 1번 수소와 35번 CL이 만나면 이때 HCl 분자량은 얼마로 취급한다 우리가? 36. 이게 한 종류예요. 이게. 이해 갔어요? 이게 한 종류라고. 그럼 니들은 얘하고 얘랑 만나게 했으면 이제 얘하고 얘가 만나야 되겠죠. 1자리랑 37자리랑 만나면 38이 또 하나 나오겠죠. 맞아요? 그 다음 봐봐요. 2자리랑 35자리가 만나면 37이 나오겠죠. 2자리랑 37이 만나면 39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3자리랑 35자리가 만나면 38이 나오고 3자리랑 37자리가 만나면 40이 나오는데 얘가 중복되잖아요. 그 5종류 이런 거예요. 6개면 4개냐고 시험에. 중복되는 게 하나 있을 거니까. 이해 갔어요? 저런 거 하나 하고요. 이제 보세요. 이제 분자가 아니라 이온자 분자를 물어보는 경우가 생겨요. 이 분자의 확률이에요. 묻습니다. 잘 보세요. 35짜리가 있고요. 37짜리가 있습니다. 얘는 비율이 3대 1로 존재해요. (3대 1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X2 분자는 몇 종류가 될 거냐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얘들의 X2 종류는 먼저 한 종류가 뭐냐? X35짜리와 X35짜리가 만나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만나는 경우. 이렇게 둘이. 알았어요? 만난다는 표현을 그냥 이렇게 씁시다. 둘이 만납니다. 그러면 얘는 분자량이 얼마가 되고요? 70이 되겠죠? 자, 확률은 어떻게 계산한다? 일단 얘가 나올 확률이 전체 몇 중에? 4 중에 3이니까 이렇게 확률이 계산이 되어집니다.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 35짜리가 있을 확률이니까요. 맞죠? 그 다음에 얘들이 있는가 반면 얘도 있습니다. 37x하고 37x가 만나서 74의 분자를 갖는 분자가 나올 수 있는데 얘들의 확률은 이거겠죠. 이렇게요. 자, 이제 여기 밑에가 중요해요. 잘 보세요. 35짜리하고 37이 만나면 얘가 72짜리가 될 건데 얘는 확률이 이렇게 되겠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위치가 바뀌는 확률도 있을 거니까 얘도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똑같이 72죠.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 그리고 이 둘을 더합니다. 결국은요. 이거 확률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돼요. 그러면 얘들의 비율이 얘는 얼마 나오고 16분의 9가 나오고 얘는 16분의 1이 나오고 얘들은 16분의 6이 떨어지겠죠. 아셨어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거예요.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보세요. 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가로축은 분자량이에요. 분자량. 그리고 세로축은 상대값 확률이거든요. 확률을 상대값으로 써놨는데 여기다가 봐. 70, 72, 74 써놓고요. 9 써놓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줘요. 그 다음에 6 써놓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줘요. 1 써놓고 여기다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 그래프를 갖고 이걸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걸 표현한 게 이건 건 알아요? 이걸 표현한 게 이겁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얘를 물어보는데 뭘 물어보느냐? 동위원소 종류가 몇 종류냐고 물어요. 들어봐요. 얘들이 지금 다 X2 형태인데 저렇게 분자량이 세 종류가 떴죠? 그럼 동위원소는 무조건 몇 종류다? 그래요. 2종류입니다. 2종류밖에 안 떠요. 알았어요? 저 수소 같으면요. 동위원소가 세 종류잖아요. 그럼 H2가 몇 종류나 뜨겠어요? 2짜리 뜨죠. 4짜리 뜨죠. 거기다 3짜리 2, 3, 4, 5, 6 이렇게 뜹니다. 2, 3, 4, 5, 6 이렇게 떠요. 다시 말해서 동위원소가 2종류면 분자량 3종류. 동위원소가 3종류면 분자량 4종류. 이렇게 뜹니다. 하나 더 플러스 1해서. 근데 거기까지 나오지도 않아요. 이것만 알아두세요. 두 번째요. 동위원소 원자량 얼마인지 풀죠. 동위원소의 원자량을 물어본다고. 원자량을 물어보면 제일 작은 값 곱하기 2분의 1. 제일 큰 값 곱하기 2분의 1. 제일 작은 게 얼마예요? 70이죠? 2로 나눠봐요. 35. 그래서 X 35짜리가 있고 74죠? 37. 37짜리 X가 있고 이거 보시면 돼요. 왜? 니네 보니까 그렇잖아. 제일 큰 값과 작은 값이 자기들끼리 만난 값이잖아, 이게. 맞지?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존재 비율을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존재 비는 상대값 노트 씌우면 돼요. 저기서 70 확률이 얼마 떴어요? 9 떴죠? 이것을 씌우면 얼마 나와요? 3. 74 확률은 1 떴죠? 루트 씌우면 1. 얘들 35와 37은 3대 1이구나. 이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이제 질문 던집니다. 여기가 상대값인데, 자, 여기가 156짜리가 있고요. 158짜리가 있고요. 160 있어요. 자, 근데 여기가
얼마인가 봤더니 요게 4분의 1이래요. 2분의 1이고요. 얘가 화이트 분자예요. 질문. 얘들 원자량 누구누구 있을까요? 일단 동위원소 몇 종류 있어요? 얘? 2종류 있겠죠. 3종류의 현상이 나타났으니까 2종류가 있겠죠. 자, 몇 자리 있고요? 몇 자리? 그렇죠. 78이죠. 얘를 나누면 되잖아요. 그 다음 몇 자리? 됐죠? 이제 존재 비율이요. 존재 비율이요. 몇 대 몇? 얘하고 얘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거 루트 씌울 필요 있어요? 씌워야 뭐 2분의 1 되겠지만 어차피 비율이 똑같으니까 1대 1이죠. 질문. 얘 평균 원자량 얼마예요? 그래요. 그게 답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78, 80 가운데 탁 자르면 끝나는 거 아니야. 1대 1이니까. 이게 모의고사 문제라고. 알았니? 이걸 정석으로 막 뭐 넣고 막 해설집 봐봐 맛가지 이렇게 푸는 거야 그냥. 알겠니? 비율을 보고 찾아내면 답이 나온다고. 여기가 제일 애들이 까칠하고 어려워하는 곳이야. 근데 보니까 이해 갔지?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싶지? 저렇게 푸는 거야. 알았어? 얘들아 69쪽 맨 밑에 가봐. 맨 밑에. 거기 원자 또는 이온이라고 써있어 안 써있어? 원자 또는 이온 이렇게 써있지. 그러면 이제 니들한테 질문할게. 자, 거기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수 다 써놨지. 그지? 너네 전자수 가만히 봐봐. 전자수에서 10개, 18개를 표시한 게 있어 없어? 있지. 그게 누구누구냐? C하고 D지. 근데 여기서 D는 다 10, 10, 10이지. 이거 중성원자야. 이해가냐? 10, 10, 10은 해석해봐. 10번 20짜리 원소라고. 이해가냐? 그런데 C는 어떨까? C는 이온이야. 자, C를 표현해봐, 얘들아. C, 원소 기호로. C를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될까? 원자번호 몇 번? 8번. 원자량 얼마? 16이죠. 18하면 큰일 나죠. 전자를 왜 더해요? 16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것을 이가 마이너스. 이거예요. 이거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그럼 여러분 D는 어떻게 표현해요? D는 10번 얼마? 20. A 어떻게 표현해요? A. A 몇 번? 8번 얼마? 16이죠. 더해야죠. B는 어떻게 표현돼요? 8번 그죠? 17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묻는다고. A, B는 이렇게 질문 안 하고 B와 C는 동위원소 관계다. 맞아요. 이건 이온이지만 C는 원소잖아요. 얘와 얘는 원자량이 다르니까 동위원소 관계인 거죠. 얘와 얘도 동위원소 관계인 거죠. 하지만 A하고 C는 동위원소 아니에요. 원자량 똑같잖아요. 번호만 똑같은 거니까 같은 놈이에요. A, C는. 맞지? 이런 거 찾는 거라고. 이해 갔어요? 자, 넘겨보시고요. 잠깐만요. 3번 보세요. 70쪽에 3번. 70쪽에 3번. 봤어요? 여러분, A, 원자 또는 이온이라고 써있죠? A, B, C. 거기다 이렇게 표현해봐요. 아래 첨자 원자 번호, 위 첨자 원자량 한번 쭉 써봐요. A, B, C에다가. 중요한 건 이온은 몇 가 플러스인지 몇 가 마이너스인지도 나타내셔야 됩니다. 써보세요.
쓰였습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A, B, C, D 왼쪽 아래 첨자에다가 7, 7, 8, 11을 먼저 쓰셔야 돼요. 양성자 수니까. 7, 7, 8, 11을 먼저 쓰시고요. 이제 위 첨자로 A는 7 더하기 7, 14를 쓰시고요. B는요, 7 더하기 9, 16을 쓰시고요. C는요, 8 더하기 8, 16을 쓰시고요. 자, D는요, 23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제 여러분들은 전자수 10개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전자수 10개 혹은 18개. 얘들이 이온이잖아요. 봤더니 D가 10개죠. 양성자는 11개인데 그럼 D 오른쪽 위첨자에다 플러스 1이라고 써주셔야 이제 완벽하게 끝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질량수가 같은 애가 있어요, 없어요? 질량수 같은 애 있죠. B하고 C가 질량수가 똑같죠. 얘들은 동위원소 아닙니다. 이런 애들은 동중원소라고 해요. 동중원소. 근데 뭐 여러분들 뭐 일반화학이나 가야 배워요. 하지만 동위원소는 아니라는 거. 여기서 동위원소는요, A하고 B가 동위원소입니다. 알죠? 원자번호 같은데 질량수가 다른 애들. 이해 갔어요? 자, 여러분 4번 보세요. 여러분 4번. 오른쪽에 4번. 자, 질문에 답한다. 양성자수 몇 개? 11개. 중성자수? 빼야 돼. 빼야 돼. 자, 전자수는 얼마일까? 11개 아니야. 10개라고 하는 거야. 이해 갔지? 그럼 자, 이제 제대로 얘기해봐. 기억, 니은, 디귿이 뭐뭐뭐 써 있어? 11, 12, 10. 이렇게만 써놔도 숫자만 보고 전자가 누군지 찾아야 돼. 11, 12, 10 이런 걸로 봐서는 똑같은 숫자가 하나도 없잖아. 이거 이온이구나. 알아야 되고 10 이게 전자구나 라고 찾는 거야. 이해 갔지? 어떻게 하는지. 다음 5번 문제 잠깐 봐봐. 5번은 그림을 그려놨어. 그치? 이때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 전자의 숫자야. 전자가 몇 개 돌고 있어 주변에? 2개 돌지? 그럼 빨간색이 양성자야. 무조건. 알았지? 그럼 얘를 표현하려면 2번 3자리가 되는 거죠. 2번 3자리. 이해 갔어요? 찾을 수 있겠지?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정답이에요. 전하는 양성자와 전자의 값이 똑같아야 되니까. 자, 6번 한번 보세요, 여러분. 6번. 암산으로 푸는 거다. 지금까지 배웠으니까. 원자량이 10과 12가 있어. 원자 번호는 동일한데 10과 12야. 얘들이 몇 대 몇이래? 1대 3이야. 됐지? 그럼 내 말 잘 들어. 10하고 12 사이에 몇 차이나? 2 차이 난다면 그걸 4등분 하는 거야. 1대 3이니까. 4등분을 해. 그러면 한 칸이 0.5야. 이해 가냐? 그런데 누가 많아? 12가 많지 3으로. 그럼 그쪽으로 3, 1. 11.5가 답이야, 이거. 암산이 되냐? 그럼 잘 배운 거야. 암산이 됐으면. 이걸 어떻게, 왜 이런 식으로 계산해? 4분의 10 곱하기 1 더하기 12 곱하기 4. 이걸 왜 하냐고. 2를 딱 써놓고 4등분을 한 다음에 가까운 쪽에 비율을 딱 적으면 답 나와. 이해 갔지? 그렇게 푼다. 자, 이제 71쪽으로 가보면 여러분 71쪽에 자료 2번을 잠깐 보세요. 자료 2번. 자료 2번에 Y하고 Z 보이죠? Y하고 Z. 이온이죠? 그랬더니 숫자 뭐로 똑같아요, 걔들이? 10으로 똑같은 거 보이죠? 그게 전자예요. 위에 전자수라고 써 있지만 그게 전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왜? 이온은 전자수가 똑같아야 돼요. 10, 10으로 혹은 18, 18. 아니 10, 18 이렇게 있어도 되긴 돼요. 알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좀 어려운 문제를 한번 다뤄볼까? 오케이. 페이지 73쪽에 9번 가봐. 니들이 제일 많이 질문 안 하면서 조용히 틀리는 문제야. 그게 문제의 닌자라고 할까? 숨어서 틀리는 애들. 왜? 자기가 계산을 못해서 틀린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봐라. 이 9번 문제가 니네가 계산을 틀려서 틀리든 아니면 열심히 계산해서 맞추든 니네한테는 암적인 존재라고 얘가. 왜 그런 줄 알아? 계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알았어?
그럼 내 말을 들어봐. 칠판 주목. 걔 핵전화량을 이렇게 잡았어. 단 읽어봐. 단. 양성자 한 개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이라고 되어 있어. 양성자 한 개가 이렇대. 니들한테는 양성자 하나가 원자번호 1번인 건 알고 있지? 그러면 이렇게 잡어. 잘 들어. 10개는 몇 번이야? 10번이잖아. 니들 20번 값밖에 없는 걸 알지? 10번이잖아. 이거 얼마일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승? 이게 10번이야. 이해 갔니? 20번 얼마일까?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이야. 이걸 알고 있는 친구랑 냅다 계산하는 친구랑은 속도 차이가 엄청나. 됐어? 잘 들어. 이제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거기 9번에 원자핵 전화량이 얼마래? 끝을 봐. 10의 마이너스 몇 승? 18승이잖아. 그럼 얘보다 커 작어? 크잖아. 맞잖아. 얘보다 크잖아. 그 다음 봐라. 어떻게 하느냐. 한 개가 이거라는 얘기는 여기다가 0.16을 더하면 되는 거야. 18승이니까. 그럼 이건 뭐가 돼? 1.76이지. 이 몇 번이야? 11번이라니까 이거. 알았어? 그래서 1.76이네 11번. 이러고 금방 찾는 거야. 또 하나. 아, 나 이 계산법보다 이게 마음에 든다라는 친구 잘 들어. 요 끝이 뭐야? 6이지. 그럼 거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 1.76. 6으로 끝났지. 6의 9구단 중에 6이 나오는 단위 찾아봐. 6, 1인 6. 6, 6에 36. 됐어? 더 있어? 없지? 그러면 1번, 11번, 21번은 없잖아. 6번, 16번, 26번 없잖아. 그 중에 답 있어. 이해 갔어? 그러면 봤더니 얘가 1.76이잖아. 1.7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이면 1번은 아니잖아. 몇 번이 답이야? 11번이 답이지. 그렇다고 16번은 아니야. 왜? 6 곱하면 이거 안 나오거든. 1.7이 안 나오거든. 6 곱하면 9.3 뭐 이런 거 나오거든. 11번이 답이라고 이렇게 가상치로 잡아서 푸는 게 빠른 친구들은 그렇게 풀어. 이것도 트레이닝을 해야 돼. 니네 시간 엄청 잡거든. 니네 봐봐. 나중에 화학 시험 보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못 푼다니까 이놈들아. 알았니? 또 그런 학교를 가면 그렇게 돼. 걔들을 밟고 일어서려면 계산하는 요령을 잘 배워놔라. 알았지? 이제 넘겨봐. 그거 한번 보자. 야, 12번 가봐. 이제 니들이 실력을 펼칠 때가 왔어. 12번. 표는 원자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 빨리. 원자 이렇게 써 있어. 그럼 여기는 10, 18 고려할 필요 없어. 이온이 없으니까. 이해 갔지? X, Z를 구성하는 입자 A의 C 숫자를 나타낸 것인데 라고 했는데 어이구 X 봤더니 누가 중성자고 양성자고 모르겠어. 그치? 왜? 이런 애들이 특징이 뭐냐? 1번 X 2짜리야 이게. 이해 가냐? 두 배수. 그런데 Y 보고 힌트가 딱 나왔네. 누가 중성자야? B가 중성자지. 2라고 딱 손자 2잖아. 걔가 중성자라고 무조건. 그럼 B는 중성자로 찾아냈어. 이해 갔지? 자, 이제 Z로 가봐. Z로 가도 B가 중성자인 건 알겠지? 걔가 혼자 1이잖아. 그럼 우리가 나타내봐. Y는 몇 번? 1번. 몇 자리? 3자리. 이해 가냐? Y는 1번 3자리. Z는 2번 몇 자리? 3자리.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스몰 a, 스몰 b 중에 알았니? 누가 양성자냐 누가 전자냐 묻냐고 안 물어본다고 얘들아. 그걸 어떻게 알아? 표에 없는데. 다만 b는 누구다? 100% 중성자인 거 물어봐. 그러면 기억 y와 z 3으로 같잖아. 질량수. 그 다음에 x와 y는 x, y가 원자번호 똑같이. 맞지? 그래서 동위원소 맞아. 그러니까 화학적 성질이 같고. 그 다음에 A하고 C는 원자핵. 야, 둘 중에 하나는 전자일 거 아니야. 100%. 핵자 아니잖아. 틀렸지 그럼. 그러면 선생님 디귿에 만약에 A와 B는 핵을 구성하는 입자 그거 못 낸다니까 시험에. 못 내는 건 알아야 되지. 그치. 다음. 니네 15번 봐봐. 15번 잘 들어. 15번은 분수로 떴지. 분수로 떴잖아. 잘 들어. 전자수분의 중전사수가 뭐라고 써있냐? 1이라고 써있지. 몇 대 몇이란 얘기야.
니네 1대1대1의 특징 알지? 1대1대1의 특징은 원자번호 곱하기 2가 질량수지. 걔 질량수 얼마래? 12지. 그럼 얘는 666이야. 그렇게 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한번 보여줄게. 봐봐. 이게 푸는 속도가 일반 애들보다 훨씬 빠르다고. 여기에 질량수가 이렇게 써 있는데 얘가 누군지 모르는데 10이라고 써 있대. 대부분 애들아 질량수가 짝수인 애들이 2배수야. 거의 보면 짝수인 애들이. 근데 얘가 중성자수? 전자수분에 중성자수가 1이라고 하는 건 얘가 원자잖아. 원자면 얘는 무조건 누구는 전자고 양성자는 똑같단 말이야. 근데 이거 중성자 전자까지 똑같다면 이거란 얘기야. 근데 합쳐서 그게 10이면 얘는 666이지. 이렇게 된 애지. 이해 갔어? 그 다음에 Y를 보면 또 14라고 써있지. 14.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돼 있냐? 3분의 4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잘 봐. 질량수가 14인데 3분의 4야. 그럼 이거 벤 다이어그램 그려봐 얘들아. 334라는 뜻이거든 이게 지금. 근데 14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14가 나오려면 얘들이 668이 돼야 14가 떨어질 거 아니야. 이거 6번 14짜리야. 이해 갔어? Z도 뻔하지? 777이겠지 Z는. 맞지? 1이니까. 다음 18번 하나만 푼다. 암산. 18번 10과 11이 80대 20이다. 누가 더 많아? 10자리가 더 많지? 근데 얘들이 4대 1이지. 5등분해. 평균 원자는 얼마야? 10.2야 이거 다. 이해 갔어 지금? 아 4가 10에 가까운 쪽으로 4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근데 서술해라 그러면 100분의 10 곱하기 80 더하기 10 이래 해야 돼. 알았지? 근데 계산은 떴잖아. 그럼 계산은 금방 할 수 있겠지. 알았어? 요거 숙제는 여러분들이 좀 해보자. 알겠지? 다음 시간에는 세상 쓸데없는 보호 전자껍질을 배우겠네. 아, 근데 어려운데, 76쪽 배울 거야. 알았어요? 거기 숙제 꼭 해오시고, 양적 관계 문제 또 하나 풀 겁니다. 알았지요?